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목은 어렵습니다.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많이들 기다리셨나요? 많이들 기다려 주셨기를 기대합니다. 네,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 가고 있죠. 더워져 가고 있습니까? 네, 따뜻한 겁니까? 더운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세계 비타민 리더회 닥터한스 TV의 이야기는 또 비타민 C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C 이야기. 자, 비타민 C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오늘 좀 평소하고 다른 이야기. 비타민 C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는 또 다른 이유. 네, 여러분들 아마 비타민 C 먹고 소화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직접 이제 소화가 잘 되고 있는 것들도 느끼시고 계실 테고요. 또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제가 전화 받아 보면 보통 이제 소화가 잘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기를, 비타민 C가 소화가 잘 되는 이유는 소화 효소, 위장에서 나오는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를 펩신으로 전환시키는데 양성자가 쓰여 가지고, 그 양성자를 프로톤이라고 그러는데, 그 양성자가 쓰여서 소화 효소가 활성화가 잘 되기 때문에 단백질 분해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쭉 해 왔었죠. 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열심히 비타민 C를 먹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됐고, 저도 사실 그래서 소화가 잘 됐던 것이고 그랬는데, 최근에 소금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다른 메커니즘이 하나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왜 이럴까? 그래서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소금입니다. 오늘의 답은 소금입니다. 소금. 네. 그래서 자, 비타민 C를 먹으면 소화가 왜 잘 될까? 무엇 때문에 잘 될까? 어떻게 해서 잘 될까? 라는 거가 첫 번째, 소화 효소인 펩신을 잘 만드는 데 쓰였다라는 것이었는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 그게 뭘까? 라는 거를 우리가 좀 한번 요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닥터한스 소화제는 비타민 C. 네, 비타민 C 섭취 시 소화가 잘 되는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자, 소화 불량 시 위장에서 나타나는 증상,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셨죠? 더부룩하다, 트림도 난다, 가스 찬다, 이물감이 난다, 흡배가 부르다, 식도 역류를 한다. 네, 이런 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내 위가 들어온 음식이 싫은 겁니다. 네, 우리의 위장은 염증이 있고 자꾸 이물감을 느끼게 해주면 자꾸 싫은 겁니다.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느끼셨죠? 그래서 주로 보면 더부룩의 개념은 뭐냐면은 위산이 부족해서 그렇대요. 더부룩한 이유는. 네. 그 트림이 나는 거는 이제 이물감이 있을 수도 있고, 가스가 찼을 수도 있고, 가스참 있네요. 소화불량 시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이물감은 주로 보면은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염증에 뭔가 자꾸 건드릴 때, 건드리니까 막 이상하죠, 그죠? 그 다음에 흡배 부르다. 이건 가스가 생성되는 것 같은데, 사실 왜 흡배가 불러오는지 한 숟가락만 먹어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
그 다음에 이제 식도 역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주로 식도 역류는 원래 역류가 안 하게 돼 있는데 이 관략근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염증이 생겨 가지고 열려 있으면 이제 밀고 나오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너무 과식해 가지고 위산도 있고 막 이게 막 나와 버린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로 술 먹고 그런 일 많이 생기죠. 식도 역류. 그러니까 술 많이 먹지 마세요. 술은 마시는 거지 참. 술은 마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입냄새. 여러분 진짜 위장 안 좋으면요 입냄새 엄청 심하게 나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옆 사람은 완전히 돌아버릴 정도로. 네. 그래서 입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어쨌든 뭐 이런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주로 소화가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소화 안 되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예. 입 조심해야 돼요. 냄새 지독합니다. 죽어요. 썩는 냄새가 납니다. 썩는 냄새. 네. 그래서 위장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소대장에서 나타나는 주로 뭐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화가 안 되면 설사가 생기고 변비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가스도 차고 또 막 사리사리 아프죠. 또 화장실 가면 냄새가 너무 지독해 가지고 다른 사람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소화가 잘 안 되면 화장실에 자주 갑니다. 엄청 자주. 밥 먹고 나서 바로 가는 사람들. 이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밥 먹고 나면 바로 화장실 가야 돼. 네, 이거 문제 심각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 비타민 C하고 키토산하고 같이 먹으면 뭐 한 달 정도만 먹으면 싹 없어집니다. 제가 이제 키토산 이야기 슬슬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워낙 비타민 C하고 뭐 유산균하고 오메가3만 맹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 키토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타민 C랑 키토산이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특히 밥 먹고 나면 바로 화장실 가는 사람들 비타민 C랑 키토산이랑 같이 먹으면 아주 환상적인 궁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민감한 장을 잘 잡아줄 겁니다. 네, 그리고 술 접대하느라고 막 장 망가져 있는 사람, 네, 어디 등산 가다가 따로 새 가지고 자주 화장실 가야 되는 사람, 버스 못 타는 사람,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 위장, 과민한 위장, 대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키토산하고 비타민 C입니다. 같이 한번 먹어보세요. 화장실 자주 가지 말고 얼마나 불편해요. 예. 제가 우리 그 대학 선배 형님인데 우리 집 옆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등산을 자주 다녔는데 그분 네, 뭐 한방병원 다니고 뭐 다니고 결국 못 고치고 키토산 한 2년 먹고 네, 싹 2년 동안 줄기차게 먹더니 그냥 그다음부터 안 먹더라고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한 뭐 6개월 정도만에 다 고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냥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소화불량 시 또 여러분들 몸에 이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 또 다른 증상들 있잖아요. 아까 그거는 장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었고, 소화불량의 이제 위장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서 나타나는 증상. 네. 이게 무엇 때문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염증 때문에 그렇다. 염증. 그럼 그 염증은 어디 있는 거냐?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염증은 혈액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 혈액 속에 소화가 안 됐는데 혈액 속에서 염증이 왜 생길까요? 라는 거죠. 왜 생길까요? 아니 소화가 안 됐으면 소화가 안 된 걸로 끝나야지 왜 혈액 속에서 염증이 생기냐 이거죠. 이런 상상들 좀 여러분들 안 해보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소화가 안 되는데 혈액 속에서 염증이 생긴대. 말이 되는 말이야?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거 뭐 내가 눈으로 봤어? 염증이 생기고 있는지 안 생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네, 누가 그런 얘기 해주던가요? 소화가 안 되면 염증이 생긴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냥 제 머리에서 그냥 나온 이야기예요. 그 무식한 저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 거의 다 상상입니다. 네, 그래서 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네. 심각하시지 마세요. 저도 진지하고 싶지 않아요. 저보고 진지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저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네. 즐겁게 얘기하고 싶단 말이죠. 즐겁지 않으면 저 이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여기 그냥 이 이야기 끊고 싶다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 진지하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 그렇다고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말한 사람 여기 있죠, 지금. 네, 누군지 알아. 나는 안 진지하고 싶어요. 네, 재미없어요. 안 진지하면. 인상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소화가 안 돼서 그 단백질이 혈액 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되어진 염증은 혈관을 막고 몸이 아픕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저 혼자 재미나게 떠들 테니까요. 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진지하라고 하든 말든. 예.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되니까. 네. 소화불량 시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단백질이 소화가 안 돼서 그런데,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단백질이 녹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단백질이 잘 녹지 않는 이유는 위산이 부족해서 잘 녹지 않는다. 위산이 부족해서. 네, 위산이 부족해서. 위산은 굉장히 강한 산이잖아요. 강하니까는 이 상대편을 잘 녹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잘 안 녹아버리면 이 소화 효소가 안 녹은 놈하고 반응 잘 안 하거든요. 녹아 있는 놈하고 효소는 반응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안 녹은 놈하고는 반응을 잘 안 한다. 그래서 반응을 잘 안 하니까 얘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된 놈이 내려가서 이제 그런 놈이 가면 소장, 대장 이런 데도 안 좋아요. 예, 걔네들도 망가뜨려요. 그래서 망가뜨리고 있는 데다가 장이 또 망가지면 장에 생긴 어떤 작은 구멍으로 이런 단백질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어떤 연유로 이제 그런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여기 보면 단백질, 고기 단백질이 중간 물질인 펩타이드를 만드는데, 이 펩타이드로 잘 안 갔거나 이 펩타이드가 아미노산으로 잘 안 가게 되면 이 좀 큰 덩치가 큰 단백질 분자, 그게 이제 펩타이드인데 단백질이 분해된 거죠. 얘가 장에서 흡수돼서 펩타이드가 들어가 버리면 면역세포인 백혈구 중에 들어있는 림프구, 가립구, 매크로파지, T셀 뭐 이런 셀들이 걔랑 이제 걔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물질이라고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들어오면 이물질이라고 인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싸우니까는 이게 이제 염증으로 되고, 얘가 모세혈관 같은 데 가서 자꾸 막히게 되면 산소도 못 가게 되고, 포도당도 못 가게 되고, 에너지가 안 생기고,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소화가 이제 제대로 안 돼 버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소화불량 시 나타나는 전신적인 증상. 네. 혈관이 일단 모세혈관이 폐색이 된다. 네, 물론 뭐 이렇게 뭐 모세혈관이 다 꽉 막혀버리면 벌써 죽었죠. 근데 꽉 막히는 건 아니고 그냥 겨우 지나갈 정도로만 이렇게 막힌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모세혈관이 막힌다. 그래서 산소하고 영양 성분이 공급이 안 되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이 안 되고, 에너지 생산이 안 되니까는
몸이 이제 차가워지는 거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현상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감기 올라오를 때 한기 들고 으실으실 추워지고 몸살이 올라그러고 조금만 어디 부딪혀도 아프고 이럴 때가 그때 이제 벌써 면역 반응, 면역 세포하고 막 이 감기 바이러스들하고 내 몸속의 면역 세포하고 막 싸워가지고 모세 혈관들을 막아 놓은 겁니다. 그게 한기 들고 하는 게 바로 그 반응이다. 그래서 손발이 차갑고, 네, 그게 이제 장시간 지속적으로 가면 이제 배도 차갑고, 두통도 오고, 네, 어깨도 맨날 아프고, 그래서 뭐 어깨 아픈 게 해결이 안 되죠. 그게 다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깨에 염증이 들어 있으면 어깨만 염증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다른 곳에도 염증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몸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운동하고 굶고 백날 해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 통증이 없는 몸이 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든 굶든. 네. 네,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굶으면 진짜 잘 빠지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런 몸은, 네. 그런 그 통증이 없는 몸이 돼 있으면 안 굶어도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빠진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과도하게 BMI 수치가 높아가 있는 사람, 이렇게 뭐야, 뚱뚱한 사람들의 경우에 한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빠진다라는 거는. 아니, 비쩍 마른 사람한테 빠진다는 아니라는 거죠. 빠지고 싶지도 않겠지만. 네. 뚱뚱한 사람에 한해서 빠진다. BMI 수치가 막 25, 26, 30, 40 이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빼려고 할 때 내 몸에 염증을 가지고 있으면 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증부터 없애고 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역 부전 이런 것도 온다. 통증도 온다. 그 다음에 두통도 온다. 힘도 없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 네, 소화불량입니다. 뭐 그냥 100%. 네. 저는 목소리만 들어보면 다 느껴져요. 목소리에 힘이 없다는 이야기는 근육의 에너지 생성도 안 되고 근육에서 에너지 반응을 못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 말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목소리에 힘이 없다.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힘이 없는 거예요. 네, 이미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목소리가 달달달달달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에너지 생산 안 된다. 다 문제가 있는, 네, 문제를 갖고 있는. 네.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자율신경 실조가 돼버린다. 왜? 모세혈관을 막고 있으니까 산소가 안 가게 되고, 산소가 안 가게 되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거 외에요. 간, 전신, 치주, 피부, 소화관, 근골격계, 순환기계 다 나와요. 다. 한번 보자고요. 제가 지금부터 빨리 읽을게요.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전부 출발은 소화불량이다라는 거죠. 간부터 볼게요. 간, 지방간, 고콜레스테롤, 간경화, 뇌, 우울증, 하지불안 증후군, 두통, 불면, 파킨슨, 기억력 감퇴, 치매, 순환기계,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동맥경화, 생식기, 방광염, 질염, 빈뇨, 전립선 비대, 호흡기, 천식, 비염, 축농증, 근골격계, 관절염, 소화기, 소화관, 저산증, 변비설사, 치루, 숙변, 가민성 대장증후군, 과다항가스, 만성위염, 피부, 아토피, 비듬, 알레르기, 다크서클, 건선, 섭진, 백선, 무좀, 여드름, 치연염, 치주골 손실, 전신대사, 만성피로증후군, 갑상선 질환, 면역력 저하, 당뇨, 갱년기 증후군, 내 몸에 일어나는 병 전부 다예요. 소화 안 되면 전부 다 이렇다라는. 그래서 소화가 잘 돼야 만사가 형통이다.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영양제부터 먹어라. 영양제의 첫 번째는 소화제다. 라는 거. 네. 그래서 자,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긴다. 왜 소화가 불량으로 생기느냐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지금까지 쭉 해보면 위산 부족이다. 그러니까 위산 농도가 낮다. 위산이 충분하지 않다. 네. 이런 이유가 일어나는 이유는 많죠. 네. 뭐 소화기관적인 문제도 있고 영양의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런 거는 일단 다 빼놓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영양 성분에 관해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니 뭐 위장이 없다 그러면 위장 소화가 잘 안 되는 거겠죠. 네, 위장에 뭐 문제가 있다, 위산이 안 나오는 위장을 갖고 있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위장에 이제 딱 영양적인 위산 문제와 결부해서 영양적인 문제만 갖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네, 주로 위산이 안 나오는 이유가 피곤하다예요. 피곤하다. 네. 스트레스 받는다. 이 두 가지죠, 주로. 네, 시어머니 스트레스, 특히. 네, 남편 스트레스, 자식 스트레스. 네, 주로 이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문제, 기타 등등 막 있겠지만, 주로 어쨌든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또 혈관을 막고 있거든요. 네. 그 혈관이 막히다 보니까는 또 위산이 부족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과로, 네. 과식, 추위가 하나 빠졌네. 추워졌다. 네. 추운 데서 너무 이렇게 있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위에 염증이 생기고, 네.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위축성 위염도 걸리고, 또 이게 지속되어져 있으면 장상피 화생. 네. 그래서 비타민C 먹고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좋아졌다. 비타민C하고 키토산 먹고 이게 좋아졌다. 이런 사람 지금 계속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네, 많이 좋아지나 봐요. 저도 뭐 들은 얘기라 네, 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요즘 이런 진단 받고 있는 사람 엄청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냥 뭐 위염은 그냥 예사고, 근데 위염 얘기가 아니라 저는 위염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말만 나오면 위축성 위염이고 장상피 화생이고 뭐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던데, 저는 그냥 전부 다 위염의 일종으로 그냥 봅니다. 위가 튼튼해지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게 되었을 때 소화가 잘 된다라는 것에 관한 이제 설명을 그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C는 위산을 보충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산은 보통 위장 pH가 1에서 뭐 1.5, 2, 뭐 이 정도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이 고기가 위산이 하는 역할은 고기를 녹이는,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제 위산은 이 고기 소화를 잘 시켜 주어야, 단백질 소화를 잘 시켜야 단백질 소화에 위산이 많이 쓰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우리 위에서 이렇게 나오고, 펩시노겐은 염산하고 만나가지고 펩신으로 전환이 되어지는데, 이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전환되어지는데, 이때 위산이 필요하다. 근데 위산이 부족하면 펩시노겐에서 펩신으로 전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잘 분해가 안 된다. 즉 그 펩타이드로 분해가 잘 안 된다. 잘 분해가 안 된 놈이 이제 내려가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이 염산 대신 위산을 보충을 해주는 게 이쪽 그 L-아스코르빅 애시드, 요게 비타민 C의 환원형이고, 이게 L-디하이드로 아스코르빅 애시드가 환원형이죠. 환원형. 근데 환원형에서 이게 환원형, 즉 H가 붙어 있는 게 환원형이고, H가 떨어져 나간 게 산화형인데, 이 H가 산화형으로 바뀌면서 H가 떨어져 나오고, 이게 이제 물에 위산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즉 비타민C를 먹어버리게 되면 여기 안에 물이 들어있고, 물 속에 위산 속에서 얘가 녹죠. 녹으면서 여기서 H가 어느 정도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다 떨어져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 떨어져 나온 놈이 이 EH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EH 플러스거든요. EH 플러스 H, 비타민C 한 분자에서 보통 위산에서는 이게 한 개 정도도 안 되게 떨어져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한 개 정도도 안 되게. 제가 볼 때는 비타민C 저 뒤에서 나오는데요. 비타민C 네 분자를 먹으면 한 분자 정도만 EH가 떨어져 나온다.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어도 저 H 플러스가 엄청나게 막 넣은 대로 다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먹어도 속이 쓰리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강하게 속이 쓰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먹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 H가
여기 염산에 이제 겨우 그나마 조금 도움을 주어서 이 고기 분해하는데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염산, 저 H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오는지 뒤에서는 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위장에서 음식을 잘 녹여야 된다. 잘 녹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음식을 잘 녹여주는 물질이 무엇이냐면은 염산이다, 위산이다라는 건데 이 위산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는 비타민 C로 채워 왔었고요. 그 염산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죠 소화에는. 그래서 우리는 위산에서 위에서 염산이 잘 이제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걸 오늘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위산은 염산이다. 염산 HCl. 냄새가 없는 강산성 물질이다. 염산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염산 용액을 뭐 얼굴에 뿌려버리면 얼굴이 타버리죠. 네, 옷에 뿌리면 옷이 타버리고 종이에 떨어뜨리면 종이가 타버리고 막 이런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pH가 1에서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뭐 다양한 범위가 있더라고. 1에서 2까지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농도로 보면 0.3% 정도로 보시면 돼요. 위산의 농도가 0.3%. 네, 0.3%. 그러면 1리터에 약 3.6g 정도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염산은 100% 해리가 되어져 있어요. H는 H 플러스로 플루토닉이라고 그러죠. 양성자. 염소, CL은 CL대로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네.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농도로 0.1몰 정도 된다. 그래서 pH 1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양은 시간당 80ml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한 10시간 나오면 0.8리터. 네. 한 20시간 나오면 1.5리터. 이렇게 되는데 식사할 때마다 600ml씩 나온답니다. 뭐 컬컬 나오는 거죠. 엄청. 야. 저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식사할 때마다 600ml면 국그릇 한 개거든요. 국그릇 한 개? 600ml. 라면 하나 끓이면 500ml잖아요. 생맥주 한 잔이 500ml잖아요. 제가 지금 한국의 나무 위키에서 갖고 온 숫자인데 제가 일본 자료 좀 뒤져도 못 찾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난 저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500ml가 나온다고? 이 500ml에 국물 500ml짜리 하나 더 먹으면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배가 얼마나 커지게요? 아, 저렇게 내가 썩어도 진짜 이렇다니까요. 난 못 믿어요, 저거. 근데 다 어디든 보면 이 자료 말고 일본 자료 또 다른 데를 뒤져봐도 뭐 1리터에서 2.5리터 이 정도씩 나오는데 물론 저게 사람에 따라서 덩치가 큰 사람 많이 나오고 작은 사람 적게 나오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야 저렇게 많이 나오나. 근데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여러분들 소화가 안 돼? 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비타민C 요만큼 몇 알 먹고 물 진짜 물 뭐 요만큼 먹잖아요. 요만큼. 예? 종이컵으로 뭐 반컵 좀 더 되게. 그거 먹었는데 그렇게 소화가 잘 돼? 아, 정말 위산 저만큼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몸에? 난 그것도 모르겠어. 예. 안 믿어져. 재봐야 돼. 저거보다 저는 훨씬 적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위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좀 뜯어보자 이거죠. 한 개 한 개. 위산이 도대체 뭔가. 예.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염산이다 위산이다 이렇게 하셨죠. 전혀 다른 컨셉이 있습니다. 위산은 어디서 왔는가 이게 중요해요. 위산은 염산이고 위산은 H하고 Cl, 즉 H는 수소고 Cl은 염소죠. 네, 수소. 이 수소는 양성자가 한 개 있고 전자가 한 개 있는 겁니다. 이게 수소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원자 중에 가장 반응성이 큰 놈입니다. 엄청 반응 잘해. 제일 반응 잘해요. 물론 뭐 저거보다 더 잘하는 산화성 물질하고 또 비교하면 또 다르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물질 중에서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있는 것 중에는 가장 반응 잘하는 H 플러스 양성자 수소 이온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프로톤이라고 그럽니다. 얘를 프로톤. 네, 프로톤. 자, 요거 그다음에 염소는 CL이죠. CL로 나타내고 클로라이드, 염소, 클로라이드 저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화학책에 다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알아놔야죠. 이 중에서 수소하고 염소는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내 배에서 나오는 위산이니까. 수소하고 염소. 그리고 수소는 이 전자를 내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소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수소 단독으로 존재 안 해요. 물 속에서는 H 플러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H 플러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양성자입니다. 이 안에는 전자도 없고 그냥 양성자 핵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놈이에요, 얘가. 염소는 17개, 염소가 35점이니까 17, 17개의, 자, 이제 원소 주기율표 한번 해봅시다. 수, 헬리, 배붕, 단, 질산, 불, 내나마, 알규인, 황, 염. 1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17개의 양성자를 갖고 있는데 이온화됨으로 인해서 1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온이, 염소 이온이 되어 갖고 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전자가 엄청 많은데요. 얘는 뭐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쪽 양성자가 더 중요해요. 예, 염소. 그래서 내 위 속에 있는 거는 위산은 염산이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우선 한 개씩 한번 보자고, 이거. 양성자 우선. 양성자가 어디서 왔냐, 이거죠. 저도 이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공부를 하면. 양성자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신호를 받아가지고 양성자가 위가 이렇게 있으면 위벽 요 아래쪽 세포 쪽에 양성자를 만들어내는 이제 이 펌프가 있대요. 펌프가. 근데 요 펌프가 작동을 하려면 외부라기보다 내 몸속에 어떤 물질로부터 여기 신호가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물질 보내주는 보내는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거, 가스트린 같은 거, 그 다음에 히스타민 같은 거, 요런 거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런 물질들이 여기 펌프에 가가지고 야 양성자 만들어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프로톤 펌프가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위산을 내놓는데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전부 위산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위산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저런 연구를 많이 한대요. 근데 나는 위산이 많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프로톤 펌프가 작동을 한다라는 건데 이 프로톤 펌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또 한번 보자고요. 양성자는 이게 이제 우리 위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위벽이고 요 안쪽이 세포 속이고 여기가 위벽이고 여기가 세포 속이고 요쪽 파란 색깔로 되어져 있는 여기가 위산이 있는 우리 음식물이 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벽이고 요 위벽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요렇게 만들어져 있다. 근데 여기에 프로톤 펌프라고 하는 단백질, 요게 프로톤 펌프예요. 요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이놈이 이쪽 안쪽 아래쪽에서 수소 이온을, 즉 양성자를 펌핑을 해서 이쪽으로 내보낸대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위산이 만들어진대요. 여기서 펌핑을 해갖고 보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칼륨을 갖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수소, 즉 양성자를 일로 밀어내고, 프로톤 양성자를 일로 밀어내고 칼륨을 갖고 들어오고, 이게 이 펌프가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작동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위벽에서 위산이라고 하는 염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염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프로톤만 넘어온다라는 거죠. 양성자 한 개만 여기서 일로 넘어온다라는 거죠. 이게 알려진 게 2018년 4월 5일 영국 과학 잡지 네이처에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알려진 것도 프로톤 펌프가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던 거고요. 이 펌프가 작동하는 메커니즘 같은 거를 알아낸 거는 작년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소화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위산 억제제 개발을 위해서 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한 건데.
위산 억제제를 왜 만들어요? 위산을 만들어내는 뭘 해야지. 네. 그 세계 최초랍니다, 이게. 네, 작년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벽에서 프로톤을 밀어낸다, 양성자를 밀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프로톤 생산을 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당구 때처럼 이렇게 뭐 있는데,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기니까 뭐 어쨌든 여기에 아미노산이, 여기 글루탐산이 있어요. 글루탐산하고 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수소를 한 개씩 띄어갖고 이렇게 당구 치듯이 쳐갖고 위로 가서 펌프가 붙잡고 끌어올린대요. 위 속으로. 네. 그런 거고, 다음에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위산을 위해서 수소 이온인 양성자 프로톤은 만들어서 나오는 거 이제 알았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구나, 위산이. 이건 알았잖아요. 근데 염소는 어디서 왔냐 이거죠. 지금 이 프로톤 펌프에서 염소는 안 움직이거든요. 염소는 어디서 왔어요? 네. 염소는 어디서 왔냐고요? 산에서 왔나? 네. 이게 오늘의 시험 문제예요. 안 가르쳐줘요, 답을. 자, 그래서 비타민 C가 소화에 관여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이게 비타민 C가 구조인데, 이 보시면 뭐 여러분들은 보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면 이게 이제 뭔지 다 보이는데, 요게 그냥 우리가 먹는 비타민 C고요. 이 비타민 C가 위산에 들어가면, 위 속에 들어가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 O하고 H가 있는데, 여기 이쪽에 가면은 O 마이너스가 돼 있고 H가 하나 떨어져 나가 버리고 없어요. 즉, 요 부분이 이제 녹았다, 해리가 되어졌다, 분리가 되었다, 즉 수소가 하나 떨어졌다, 플루톤이 하나 떨어져 나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요렇게 떨어져 나오는 요게 pH가 4일 때, pH 개념은 이거는 또 여기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pH가 4일 때 요렇게 존재하는 게 절반이고 요렇게 존재하는 게 절반이 돼요. 즉, 우리가 비타민 C를 1g을 먹었을 때 위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pH가 4일 때는 요렇게 절반 존재하고 요렇게 절반 존재하는데, 위산 때문에 여기가 pH가 1이나 2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요 형태로 존재하는 게 훨씬 더 많고, 요거 형태로 존재하는 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리고 pH가 11이 되면 100% 저렇게 다 양쪽 다 떨어져 버려요, 이 수소가. 근데 11이 되는 곳은 없고, 이제 뭐 이 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pH가 또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뭐 8, 뭐 7, 8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 곡선이 있어요. 요걸 잘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결론이 뭐냐, pH가 낮으면 이 상태로 많이 존재하고, pH가 높으면 이런 상태로, 즉 이런저런 상태가 뭐냐면 수소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프로톤이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많이 거의 많이 붙어 있고 저쪽은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 몸속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pH가 위산의 pH에서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거의 뭐 1, 2, 요 밑에가 뭐냐면은 pH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거든요. 여기는. 낮아요. 자,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는 이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예 상태. 즉, 해리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 해리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 H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다. 네. 그런데 이제 위장 속에서 이제 일부의 pH가 음식들하고 또 이렇게 막 반응하다 보면 pH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속 쓰릴 때 음식을 먹어버리면 속이 덜 쓰리다 라는 게 뭐냐면, 위산이 자꾸 중화돼 갖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이 pH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화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위장 속의 pH가 항상 뭐 이 1, 2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음식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올라가게 되면 요렇게 pH가 약 4.1 정도 되면 50%는 해리가 되어져 있고, 요 빨간 선이죠, 이제. 요게 해리된 선인데, 50%는 해리되어져 있고, 50%는 해리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져 있고, 즉, 수소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수소가 떨어져 나온 거, 안 떨어져 나온 거, 안 떨어져 나온 거 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장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쪽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소장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다시 100% 거의 다 해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요게 8 정도 되면 100% 다는 아니네요. 100% 다가 100%는 다가 아닌데, 지금 그림상으로는 거의 100% 다 된다고는 나와 있긴 한데, 요 파란색이 이게 두 개죠. pH 11 정도 되면 이제 11.8이네요. 11.8 되면 절반은 해리되어져 있고 절반은 해리되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절반도 안 되죠. 절반도 안 된 양이 해리가 한 개 그러니까는 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 되려면은 11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해리가 되어지지 않은 수소를 갖고 있는 놈이 또 있다는 거죠. 여기에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흡수돼서 들어가 가지고 전자 공급에 쓰인다. 해리되어지지 않은 놈. 예. 즉 산화형으로 완전히 되어지지 않은 놈. 예. 수소가 살아 있는 놈. 걔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요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어지니까 pH에 따라서 해리가 되어지는 놈, 안 되어지는 놈, 즉 여기서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놈, 안 떨어져 나오는 놈, 이런 놈이 있는데, 이 수소, 프로톤, 양성자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 이제 소금하고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비타민C가 해리돼서 나오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소금하고 만나게 되면 이게 염산으로 되는 겁니다. 이래서 소화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pH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이 비타민C의 변화. 요때 비타민C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수소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먹었던 소금하고 만나서 염산의 모양을 만든다. 염산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위산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중에 들어있는 그 염산, 즉 소금이 너무 부족하면 소화를 시키는 능력, 즉 음식을 녹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소금이 부족하면. 그래서 소금이 소화에 관여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비타민C 0.5% 하나 만들고 소금도 0.5%를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0.5% 소금 비타민C 한번 드셔보세요. 속이 어떻게 되나. 위산 먹는 듯한. 네, 사실은 그게 위산인 거거든요. 그 안에 위산이 들어있는 건데 pH를 잘 좀 보셔야 돼요. pH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위산의 농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자, 그래서 요 하나도 해리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는 비타민C하고 그 다음에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pH가 낮아도 어느 정도. 그런데 pH가 약간 예를 들어서 2나 3이나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요런 데처럼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떨어져 나온 수소와 이 염산이 만나가지고 염소가 만나가지고 이게 염산 형태의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이게 소화에 관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비타민 C하고 소금하고 만나면 염산이 만들어지고 이 염산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어떤
상황이냐면 구연산하고 먹었을 때, 식초 먹었을 때, 그 다음에 그 젖산 먹었을 때, 그 다음에 구연산이죠. 과일 같은 거 먹었을 때,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먹었을 때, 그때 또 내 몸속에 염산이 존재하고 있어요. 저기 소금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나면 염산이 되어져 가지고 속을 쓰리게 만든다는 거죠. 강한 산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속 쓰린 경험, 그 과일을 먹고 속 쓰렸던 경험, 그 다음에 신맛을 내는 그런 그 레몬 같은 거 먹고 속 쓰렸던 경험, 이게 소금이랑 같이 들어가, 음식 중에 소금이 들어있는 걸 많이 먹었을 경우에 속이 쓰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한 산 H 플러스 이온, 즉 양성자를 잡아주는 놈이 누구냐 하면 키토산입니다. 키토산 분자에 아미노기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요 아미노기에 양성자가 와서 붙으면서 녹습니다. 네. 그래서 키토산이랑 비타민C랑 같이 먹게 되면 속쓰림에 관한, 위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비타민C랑 키토산이랑 같이 먹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 프로톤, 염산을 만드는 프로톤을 얘가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갖고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분자가, 키토산 분자가 양성자도 잡아주고요. 양성자를 잡고 나면 플러스가 이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비타민C가 또 와서 붙습니다. 이온으로. 그래서 이 키토산 분자는 긴 고분자라고 그랬죠. 글루코사민이 10,000개씩 붙어 있는 그런 긴 고분자인데, 여기에 비타민C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가 이 비타민C가 다시 천천히 조금씩 흡수되어져 들어가게끔 서방형 비타민C를 만들어준다. 네, 그 다음에 서방형 포도당도 서방성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해준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막아준다. 이런 기능들을 해주기 때문에 비타민C 먹을 때 키토산을 꼭 같이 먹어라.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필요하고요. 염산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하고요. 얘네들 때문에 또 프로톤, 즉 강한 산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을 해주는, 서방형을 만들어주는 키토산을 같이 먹어서 위가 소화도 잘 되고 위에 문제점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자라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저의 핵심적인 건데, 제가 요 비슷하고 또 좀 더 자료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서, 이거는 뭐 거의 대학원 정도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되게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천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소화가 안 된 놈이 이렇게 혈관으로 흡수돼서 들어오면 이 동맥을 통과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세포들한테 또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빙빙빙 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염증을 많이 일으켜내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자꾸 막히는 것 때문에 우리 몸에 많은 문제를, 아까 보여드렸던, 즉 소화가 안 되면 그냥 만병이 다 온다라는, 네, 그런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화가 잘 돼 가지고 동맥이 뚫리고, 여기 동맥이 뚫리고 정맥이 뚫리고 모세혈관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림프가 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디가 뚫리느냐에 따라서 각종 이런 이제 호전, 우리가 일명 말하는 호전 반응, 졸립다, 뭐 어깨가 아프다, 기침이 난다, 가래가 나온다, 몸이 붓는다,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비타민C 먹었더니 막 가래가 엄청 나오더라, 이런 얘기 분도 있죠, 그죠? 그게 다 그런 분들 다 림프에 저런 데 막혀 있다가 이제 막 뚫려져 나오니까는, 몸에 들어있는 지저분한 거 막 빠지니까는, 네, 두통이 온다, 뭐 변비가 온다, 설사가 온다, 기타 등등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호전 반응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시지 말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가 또는 조금씩 줄여서 하든가 뭐 그다음에 너무 심하면 또 약을 먹든가 이렇게 살살살살 조절을 해가면서 결국은 계속 먹으면 정상화되어진다라는 거죠. 예, 저한테 질문 아직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게. 나 이런 상황인데 끊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건 양을 조절을 하면 됩니다. 많이 먹던 거를 좀 줄인다든지 끊는다든지 하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심하다가 괜찮았다가 심하다가 괜찮았다가 설설설설 결국은 괜찮아진다.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 꼭 겪어야 되는 반응이다라는 거고, 비타민C 먹으면 뭐 헛배 불어다, 가스가 엄청 나온다, 졸립다, 피곤하다, 눈꺼풀이 눈이 감긴다, 눈에 뭐야 이거 눈에 눈곱이 낀다, 별 이야기 다 나오죠. 네. 자, 그래서 비타민C는 그렇게 조절하면서 먹으면 된다. 자, 지금까지 보셔서 좋아요, 좋으시면은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카메라는 오프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